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매일 마주치는 전기요금이나 지하철 요금 같은 공공요금 있잖아요. 대체 이걸 어떻게 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우아한 해답, 램지 가격을요, 수학을 통해서 직접 한번 도출해 보겠습니다. 수식이 좀 나와서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랑 같이 핵심 원리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재밌을 거예요. 자,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정부가 운영하는 철도나 전기회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적자를 내면 어떻게 되죠? 결국 우리 세금으로 메꿔야 하잖아요. 그렇다고 요금을 너무 올리면 당장 시민들 부담이 너무 커지고요.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속에서 과연 모두를 위한 최적의 가격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 문제입니다. 이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걸 명확하고 군더더기 없는 수학의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거예요. 어떤 문제든 이렇게 딱 부러지게 정의하고 나면 의외로 답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바로 경제학의 진짜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의 목표는 아주 심플하고 명확합니다. 바로 사회 전체의 이익, 경제학 용어로는 사회 후생을 최대로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는 모든 만족감을 다 더한 총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이걸 우리는 기호로 BX라고 부르기로 약속하죠. 근데 세상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규칙, 즉 제약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적자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업이 벌어들인 총 수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간 총 비용을 최소한 똑같이 맞춰야 한다는 거죠. 이걸 손익분기점을 맞춰야 한다고도 하고요. 자, 이제 문제가 딱 정리가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식에서 보이는 것처럼 순편익, 즉 총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값을 최대로 만들고 싶어요. 이게 우리의 목표죠. 하지만 동시에 총 수입과 총 비용은 같아야 한다는 이 예산 제약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기가 막힌 해답을 지금부터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표가 있고 또 제약 조건도 있을 때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해서 최적의 답을 찾는 방법은 뭘까요? 이럴 때 경제학자들이 쓰는 아주 특별한 수학적 마법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바로 라그랑지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한번 보세요.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간단해요. 이 함수의 앞부분은 우리가 극대화하고 싶은 목표, 즉 사회 후생이고요. 뒷부분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예산 제약 조건을 담고 있어요. 이렇게 목표와 제약 조건이라는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하나의 수식으로 영리하게 묶어주는 것. 이게 바로 라그랑지 방법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아,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에요. 맞아요. 여기 보이는 저 이상한 그리스 문자, 람다 말이죠? 도대체 저 기호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그냥 장식은 아닐 텐데 말이죠. 저 람다는요, 경제학에서 그림자 가격이라는 아주 멋진 이름으로 불립니다. 쉽게 말해서 적자를 내면 안 돼라는 이 빡빡한 규칙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큰 사회적 이익을 놓치고 있는가, 그 비용을 숫자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제약 조건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인 셈이죠. 자, 다음 단계는 미적분의 힘을 빌릴 차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사회 후생이 최대가 되는 지점이잖아요. 이건 마치 산의 가장 높은 꼭대기를 찾는 것과 똑같아요. 미분을 해서 그 기울기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바로 그곳이 꼭대기, 즉 최적점이죠. 이렇게 찾은 최적의 상태가 만족해야 하는 조건을 우리는 일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죠. 자, 이 슬라이드를 보면 무슨 외계어 같은 기호들이 많아 보이죠? 근데 사실은요, 이 각각의 부분들이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핵심 경제 개념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격, 두 번째는 한계 비용, 그리고 세 번째는 한계 수입이에요. 결국 수학은 경제학을 표현하는 또 다른 언어일 뿐인 거죠. 자, 그럼 방금 봤던 이 익숙한 경제학 용어들을 원래 그 복잡했던 수학식에다 쑥쑥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아까 그 복잡했던 수학 기호가 이렇게 훨씬 더 직관적인 경제학적 의미를 가진 방정식으로 깔끔하게 변신합니다. 이제 정말 해결책에 거의 다 온 것 같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해답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 재료만 더 있으면 됩니다.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죠.
그 마지막 재료는 바로 경제학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했을 때 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도 에이 그냥 사야지 하는 둔감한 상품이 있고 조금만 올라도 에이 안 사 하는 예민한 상품이 있잖아요. 바로 그 정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단계를 거칠 건데요. 한계 수입을 방금 본 가격 탄력성과 연결해주는 유명한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을 활용해서 이전 방정식에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2단계가 바로 최종 해답으로 가는 결정적인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을 좀 예쁘게 정리해주고 이리저리 옮겨주기만 하면 짜잔! 드디어 이 모든 길고 긴 여정의 최종 목적지, 정말 놀랍도록 우아하고 아름다운 최종 공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문제의 최종 해답, 램지 규칙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 멋진 방정식이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하라는 걸까요? 그 핵심 원칙은 바로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가격이 한계 비용을 초과하는 비율, 즉 마진율은요, 그 상품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반비례해야 한다. 이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죠. 자, 출퇴근 시간 기차표. 이건 사람들이 꼭 타야 하잖아요? 가격이 좀 올라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아요. 즉, 비탄력적이죠. 이런 상품에는 가격 할증, 즉 마진을 높게 책정하라는 겁니다. 반면에 주말 영화표는 어때요? 비싸면 안 보고 다른 거 하면 그만이죠. 대안이 많으니까 수요가 탄력적이에요. 이런 상품에는 할증을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 그래야 사회 전체의 후생 손실이 최소화되니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대단한 여정을 함께 걸어왔는지 빠르게 한번 요약해보고 이 결론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아주 현실적인 딜레마에서 시작했죠. 그걸 명확한 수학 문제로 번역했고 라그랑주라는 마법의 열쇠로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분과 가격 탄력성이라는 도구를 써서 마침내 유명한 램지 규칙이라는 아주 명쾌한 해답에 도달했죠. 이 논리적인 흐름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램지 규칙은 분명 경제학적으로는 가장 효율적인 답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가격에 둔감하다는 이유로 어쩌면 저소득층에게 더 필수적인 서비스에 더 높은 가격을 매기는 것이 과연 공정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효율성과 공정함 사이의 어려운 고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